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이랩스입니다. 디지털 화폐 환경이 진화하고 있어요. 파이 네트워크가 방금 역사를 만들었거든요. 파이 네트워크가 이제 유럽연합의 미카 규제를 완전히 준수해요. 암호화폐 안전과 신뢰의 골드 스탠다드죠. 미카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암호화폐의 질서를 가져와요. 파이의 컴플라이언스는 업계한테 거대한 도약이고요. 이건 그냥 또 다른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파이는 유럽 규제 당국으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았거든요. 수년간의 신중한 개발, 커뮤니티에 대한 집중, 강력한 탈중앙화 생태계가 결실을 맺은 거예요. 시장에 급하게 뛰어든 프로젝트들과 달리 파이는 공개 상장 추구하기 전에 거대한 검증된 사용자 기반을 만들었어요. 수백만 파이오니어들한테 이건 채굴한 파이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권 중 하나에서 거래할 명확. 파이 성취의 핵심에는 공식 미카 화이트 페이퍼가 있어요. 파이가 유럽연합 규칙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투명한 청사진이거든요. 오늘 발표된 이 문서는 파이의 생성, 보안, 사용자 보호를 명확하고 접근하기 쉬운 언어로 자세히 설명해요. 미카에서 모든 암호화폐 자산은 규제 당국 승인을 받은 화이트 페이퍼가 있어야 하는데요. 파이의 화이트 페이퍼는 이 표준들과 완벽하게 일치해요. 화이트 페이퍼는 파이의 독특한 모바일 채굴, 유기적 공급, 비수탁 지갑을 설명해요. 사용자들이 항상 자금을 통제하도록 보장하는 거죠. 이 수준의 디테일이 기관과 일반 사용자 모두한테 법적 명확성을 제공해요. 발표는 이미 시장 신뢰를 높였고 암호화폐 투명성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세웠어요. 파이오니어들한테 화이트 페이퍼는 공식 헌장이에요. 금융의 미래에서 그들의 자리를 확고히 하는 거거든요. 미카 컴플라이언스는 파이가 이제 유럽연합 전역에서 2차 거래에 대해 영구적으로 완전히 승인됐다는 뜻이에요. 대부분 암호화폐와 달리 파이는 절대 ICO나 토큰 판매를 하지 않았어요. 규제 함정을 피해간 거죠. 파이의 공급은 초기 투자자나 사전 채굴 토큰이 아니라 커뮤니티에 의해 유기적으로 생성돼요. 이 공정하고 탈중앙화된 분배는 미카의 시장 무결성과 소비자 보호 초점과 완벽하게 일치해요. ICO가 없다는 건 현금화 기다리는 대형 투자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변동성을 줄이고 회복력을 만드는 거죠. 파이의 소유권은 수백만 명 활성 사용자들 사이에 퍼져 있어서 안정적인 생태계를 만들어요. 규제 당국은 이걸 미래 디지털 화폐의 모델로 인식해요. 완전한 미카 컴플라이언스가 파이의 참을성이 있고 커뮤니티 우선 접근을 검증하는 거예요. 파이의 미카 컴플라이언스가 30개국 이상 유럽 국가에서 영구적으로 규제된 거래를 잠금 해제해요. 독일에서 그리스까지 파이는 이제 유럽연합과 유럽 경제지역 전역에 라이센스 받은 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 있어요. 수백만 유럽 파이오니어들한테 게임 체인저거든요. 채굴한 파이를 실제 거래 가능한 가치로 바꾸는 거예요. 폐쇄 네트워크에서 개방된 규제 시장으로의 이동은 커뮤니티가 수년간 기다려온 순간이에요. 유럽연합 한 국가의 단일 라이센스가 이제 전체 블록 전역에 접근을 열어요. 모두한테 거래를 단순화하는 거죠. 유럽연합의 모두가 이제 파이 경제에서 동등한 기회와 보호를 누려요. 파이의 성공은 규제 당국과 협력하는 대규모 탈중앙화 프로젝트들한테 선례를 세워요. 불확실성의 시대는 끝났어요. 유럽에서 파이의 미래는 안전하고 영구적이거든요. 규제가 제자리에 있으니까 다음 단계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플랫폼이에요. OKX 유럽, 미카 라이센스 받은 거래소가 유럽연합에서 파이 거래를 위한 첫 규제된 관문이 될 예정이에요. 보안과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OKX의 평판이 이상적인 런칭 파트너로 만들거든요. 상장 절차가 진행 중이에요. 거래 시작 전에 모든 기술적 법적 표준이 충족되도록 보장하는 거죠. 파이오니어들한테 이건 완전히 규제된 환경에서 파이를 거래할 첫 기회예요. 파이의 진짜 시장 가격이 OKX 같은 거래소에서 발견될 거예요. 실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주도되는 거거든요. 이 파트너십이 미래 상장에 대한 높은 표준을 세우고 안전한 세계적 수준의 거래 경험을 보장해요. 글로벌 금융시장으로의 문이 파이한테 공식적으로 열린 거예요. 근데 더 큰 소식이 있어요. 피어투피어 거래가 이제 파이 앱에서 라이브예요. 다른 사용자한테 파이를 직접 보낼 수 있어요. 문자 보내는 것처럼요. 전에는 파이가 그냥 숫자였어요. 이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작동하는 파이 경제를 향한 첫 실제 단계예요. 작동 방식은 이래요. KYC 통과하고 QR코드 스캔하거나 지갑 주소 입력하고 금액 입력하고 보내요. 은행 없어요. 중개자 없어요. 그냥 즉시 글로벌 결제예요. 소상공인과 프리랜서들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파이를 받을 수 있는 문을 여는 거죠. 거의 모든 국가의 사용자가 있으니까 파이의 피어투피어 시스템이 국경 없는 결제 네트워크를 만들어요. 국제 결제가 로컬 결제만큼 쉬워지는 거예요. 수수료 없고 지연 없어요. 파이 경제가 더 이상 이론이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이코인 하나가 얼마의 가치가 있나요? 모두의 마음에 있는 질문이죠. 답은 여러분이 예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매혹적이에요. 전통 화폐나 심지어 대부분 암호화폐와 달리 파이의 가치는 소수 트레이더나 단일 거래소에 의해 결정되지 않아요. 대신 전체 커뮤니티가 쓴 스토리거든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 각자가 과정에서 목소리를 가진 거예요. 글로벌 합의 가치, GCB를 소개할게요.
이게 파이의 가치에 대한 독특한 접근의 핵심이에요. G12는 파이 커뮤니티의 집단적 합의에서 나타나는 숫자예요. 사람들이 단일 파이 코인이 얼마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믿는지 반영하는 거죠. 다른 암호화폐와 달리 파이의 가치는 거래소가 정하지 않아요. 커뮤니티 합의가 정하거든요. 모든 파이오니어가 세상 어디에 있든 파이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발언권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가장 인기 있는 G12는 파이당 31만 4,159달러예요. 프로젝트 이름에 영감을 준 수학 상수에 대한 경이죠. 상징적이면서 열망적인 숫자예요. 커뮤니티의 상상력을 사로잡는 거거든요. 이 숫자는 밈 이상이에요. 파이의 잠재력에 대한 커뮤니티 믿음의 집결점이거든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공동 목표와 소속감을 줘요. 많은 이들한테 희망과 가능성의 상징이죠. G12는 상인과 사용자한테 상품과 서비스 가격 책정을 위한 안정적인 참조를 줘요. 커피 사든 책 사든 심지어 예술 작품 사든 G12는 모두가 가치에 관해 같은 언어를 말하도록 도와요. 코어팀은 G12를 강제하지 않지만 커뮤니티가 정할 권리를 지원해요. 그들의 역할은 권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지시하는 게 아니에요. 생태계가 유기적으로 진정성 있게 성장하도록 허용하는 거죠. 이 안정성이 실제 경제를 만드는 데 핵심이에요. 심한 가격 변동이 없거든요. 사람들이 빠른 수익 바라며 그냥 홀딩하는 게 아니라 일상 거래에 파이 쓰도록 장려해요. 파이는 보통 암호화폐 모델을 뒤집어요. 가치가 투기가 아니라 유틸리티와 합의해서 나오거든요. 이건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파이를 쓰고 있거든요. 베트남에서는 동네 카페에서 파이 일부로 아침 식사를 살 수 있어요. 한국 상점과 심지어 클리닉도 파이를 부분 결제로 받아요. 미국에서는 플로리다 같은 곳에 비즈니스들이 참여하기 시작하고 있고요. 크고 작은 이 초기 거래들이 파이의 실제 세계 유틸리티를 증명해요. 모든 거래가 신뢰를 쌓고 더 많은 상인들이 파이 받도록 장려하거든요. 얼리 어답터들이 파이의 글로벌 커뮤니티로부터 새 고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사용자들한테 마침내 채굴한 파이를 쓰는 건 이정표예요.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거래가 파이 경제를 강화해요. 소셜 미디어 소문이 흥분을 퍼뜨리고 다른 이들이 참여하도록 영감을 줘요. 피어투피어 기능이 고립된 실험들을 글로벌 운동으로 바꾸고 있거든요. 일부 파이 거래는 헤드라인을 만들고 있어요. 특히 중국에서요. 소문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거든요. 언론 매체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파이로 구동되는 실제 세계 거래 스토리들로 불타오르고 있어요. 많은 이들한테 이 헤드라인들은 디지털 화폐가 이론을 넘어 일상생활로 움직이고 있는 첫 번째 엿보기예요. 가장 많이 얘기되는 예 중 하나는 충사의 비아디, 자동차 딜러십에서 나와요. 수십 대의 자동차가 파이로 팔렸다고 보고됐거든요. 구매자들이 새 차량을 몰고 갈 수 있었어요. 일부는 차 한 대에 0.2 파이만큼 적게 내고요.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G12 환율로는 차 한 대당 6만 달러 이상이에요. 파이의 가치에 대한 담대한 선언이죠. 이 거래들은 그냥 상징적인 게 아니에요. 탈중앙화 금융의 미래에 대한 믿음의 도약을 나타내고 파이를 합법적인 가치 저장소로 다루려는 의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태국에서 파이 운동은 자체적인 생명을 얻었어요. 이제 전체 쇼핑 이벤트들이 조직되고 있거든요. 길거리 음식부터 전자제품까지 모든 게 파이로만 독점적으로 사고 팔려요. 이 모임들은 새로운 종류의 마켓플레이스를 경험하기를 열망하는 군중을 끌어들여요. 이 이벤트들이 피어투피어 경제와 실제로 작동하는 G12의 힘을 보여주거든요. 구매자와 판매자가 직접 연결돼서 은행이나 전통 결제 시스템 필요 없이 파이를 써서 즉시 거래를 정산해요. 디지털 화폐가 일상 상거래의 구조에 짜여진 미래를 엿보는 거예요. 앱에서 파이 보는 건 한 가지예요. 파이로 산차를 몰고 가는 건 다른 거거든요. 관련된 사람들한테 경험은 변화적이에요. 디지털 자산을 유형의 보상으로 바꾸고 암호화폐 개념을 무시하기 힘든 방식으로 실제로 만드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파이의 G12와 시장 가격은 세상이 달라요. 일부 거래소에서 파이 IOU는 몇 달러에 거래돼요. 31만 4,159달러 G12와는 거리가 멀죠. 코어팀이 경고해요. 이건 진짜 파이가 아니에요. 그냥 투기적 베팅이에요. 진짜 파이는 아직 앱을 떠날 수 없거든요. 외부 가격은 순수한 투기예요. 파이 커뮤니티는 과대 광고가 아니라 유틸리티와 합의로 가치를 만들고 있어요. 파이오니어들한테 폐쇄 경제에서 중요한 거는 G12예요. 진짜 테스트는 파이가 외부 시장에 개방될 때 와요. G12가 유지될까요? 아니면 시장에 힘이 인수할까요? 가치 창출의 고위험 실험이거든요. 성장과 함께 정밀 조사가 와요. 정부와 규제 당국이 파이를 면밀히 보고 있어. 중국과 베트남에서 당국이 파이의 법적 지위와 자체 할당 가치에 대해 경고를 발표했거든요. 태국은 디지털 자산 결제를 완전히 금지하고 한국은 법적 회색 지대에서 운영해요. 이 장애물들이 주류 채택을 늦추고 비즈니스들을 조심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파이 코어 팀이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암호화폐 규제는 복잡하고 느려요. 지금으로서는 파이오니어들이 현지 법을 알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해요. 새로운 글로벌 경제를 만드는 건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법적 정치적 도전을 헤쳐나간다는 뜻이거든요. 파이의 미카 성공은 컴플라이언스 준비 디자인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모든 사용자가 비수탁 지갑을 통해 자기 자금을 통제해요. 파이는 절대 사용자 자산을 보유하지 않아요.
이 접근이 탈중앙화와 규제 요구사항 모두와 일치해서 시스템 리스크를 최소화해요. 파이의 거대한 KYC 검증된 사용자 기반 6천만 명 이상이 투명성과 보안을 보장해요. KYC가 파이의 생태계에 내장돼 있어서 사기를 방지하고 자금 세탁 방지 표준을 충족하거든요. 규제 당국은 파이의 모델을 선호해요. 참여자들이 실제 고유한 개인이라는 보장을 제공하니까요. 이게 파이를 존재하는 가장 규제 당국 친화적인 디지털 화폐 중 하나로 만들어요. 다른 것들이 KYC 추가하려고 허둥대는 동안 파이의 성견지명이 결실을 맺은 거예요. 파이 네트워크는 특별한 에너지 효율성으로 두드러져요. 비트코인의 에너지 굶주린 모델과 달리 파이는 스텔라 합의 프로토콜을 써요. 연간 단 0.024 테라와트시를 소비하거든요. 비트코인보다 99.9% 이상 더 효율적이에요. 파이를 암호화폐의 녹색 리더로 만드는 거죠. 사용자들이 무시할 수 있는 배터리 사용으로 폰에서 파이를 채굴할 수 있어요. 접근을 민주화하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거거든요. 파이의 지속 가능성이 글로벌 ESG 목표와 유럽 규제 우선순위와 일치해요. 투자자와 기관들한테 파이는 책임감 있고 미래지향적인 선택이에요. 녹색 자격증명이 디지털 경제에서 강력한 경쟁 우위를 주거든요. 파이는 암호화폐가 안전하고 접근 가능하고 친환경적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요. 미카 컴플라이언스는 일반 파이오니어부터 주요 기관까지 모두한테 청신호예요. 개인들한테는 파이가 이제 인정받고 규제된 자산이라는 뜻이에요. 실제 세계 사용과 거래 준비가 된 거죠. 파이가 이제 주류 금융 서비스에 통합될 수 있어요. 일상 거래와 저축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기관들한테 파이의 규제 명확성이 진입 장벽을 제거해요. 투자와 유동성을 초대하는 거죠. 대형 금융회사들이 이제 자신 있게 파이를 포트폴리오에 추가하고 새로운 금융 상품을 만들 수 있어요. 이 이중 매력, 풀뿌리와 기관이 파이를 대규모 채택에 포지셔닝해요. 파이의 포용적 접근이 암호화폐 세계와 전통 금융 사이의 격차를 메우니까요. 미래는 모두가 파이의 성장에 참여하도록 열려 있어요. 다음은 뭘까요? 오픈 메인넷이에요. 파이가 더 넓은 암호화폐 세계와 연결되는 순간이거든요. 이게 커뮤니티의 GCB가 시장의 힘에 맞설 수 있는지 테스트할 거예요. 먼저 수백만 명이 KYC를 완료해야 해요. 생태계가 더 많은 앱과 서비스가 필요하고요. 코어팀이 파이의 유틸리티를 높이기 위해 파트너십과 새로운 기능들을 작업하고 있어요. 커뮤니티가 활기차요. 파이오니어들이 마침내 코인을 모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쓰고 있거든요. 다음 몇 달이 파이의 미래에 중요해요. 피어투피어 거래가 파이를 살아있는 경제로 바꿨어요. 세상이 이 커뮤니티가 만든 로켓이 진짜로 이륙할지 보려고 지켜보고 있거든요. 파이가 왜 중요할까요? 디지털 돈을 모두한테 접근 가능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파이의 사명은 금융 포용이에요. 쉬운 채굴, 쉬운 지출, 은행 필요 없어요. 수십억 명이 전통 은행에 접근하지 못해요. 파이의 스마트폰 기반 시스템이 삶을 바꿀 수 있거든요. 피어투피어 결제가 이제 기업가와 창작자들한테 글로벌 시장에 도달할 권한을 줘요. GCB 실험이 낡은 모델에 도전해요. 은행이 아니라 사용자들이 가치를 정하게 하는 거거든요. 작동하면 디지털 시대의 돈에 대해 생각하는 새로운 방식들을 영감 줄 수 있어요. 파이는 투기에서 실제 유틸리티로 전환하고 있어요. 글로벌 화폐가 되든 안 되든 파이는 처음부터 디지털 경제를 만드는 케이스 스터디예요. 권한 부여, 야망 모두를 위한 디지털 금융 만들기에 대한 거. 11월 28일은 파이 네트워크가 유럽에서 미래를 확보한 날로 기록될 거예요. 완전한 미카 컴플라이언스가 파이를 디지털 금융에서 진지하고 지속적인 플레이어로 확고히 해요. 프로젝트에 참을성이 있고 커뮤니티 주도 접근이 궁극적인 규제 승인 도장을 받은 거거든요. 미카가 파이를 유망한 프로젝트에서 인정받은 주류 자산으로 변화시켜요. 개인과 기관 모두 이제 파이와 관여할 안전하고 법적인 방법이 있어요. 파이의 독특한 접근성, 보안, 컴플라이언스 혼합이 앞으로 수년간 파이를 차별화해요. 기초가 놓였고 문이 열렸고 규제된 거래의 시대가 시작됐어요. 파이의 스토리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디지털 돈의 미래를 형성하는 걸 지켜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파이코인처럼 복잡하게 얽힌 상황은 혼자서 모든 변화를 추적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너무 많은 요소들이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파이랩스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는 시황 브리핑, 손실 코인 상담, 급등 코인 추천, 트레이딩 뷰 공유, 포지션 변화, 알림을 실시간으로 매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 같이 분석하고 같이 대응하며 투자하는 분들이 모여 있는데 특히 파이코인 같은 경우는 종합적인 시각이 정말 중요한 자산이에요. 혼자서 다 챙기기에는 너무 방대한 정보량이죠.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에서 함께 정보를 나누고 분석하면은 훨씬 효과적으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거죠. 투자는 결국 혼자보다 함께 할 때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나요?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 관심 있으시면은 고정 댓글 링크로 바로 입장하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